21년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볼만한 미디가 없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방구석 드라마 덕후에겐 정말 심심한 한 해가 되어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그 빈자리를 채워준 것이 바로 한디였습니다. 순위와 선정 방식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취향이고 옐로우스톤처럼 정말 좋은 작품이어도 대본 작성 전에 시청하지 못한 작품은 넣지 않았습니다. 10위는 괴물과 함께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작품입니다. 괴물은 총 16부작 중 8화까지만 시즌1으로 나왔다면 올해 5손가락에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내용이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아서 인간 실격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JTBC에서 올해 방영된 인간 실격은 주말 드라마의 분위기와 다르게 딥다크한 내용으로 시청률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드라마 중 주인공의 감정에 가장 많은 공감을 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강재는 호스트바 에이스 출신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겐 인사도 안 하는 젊은 청년, 누군가에겐 돈만 밝히는 제비, 그리고 친구에겐 동경의 대상. 이렇게 많은 주변 인물이 주인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남성분들을 대변하는 거겠죠.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했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으셨나요?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은 강재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부정을 만나며 여러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며 느꼈던 상실감과 무기력함을 드라마를 통해 조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넷플릭스 리미티드 시리즈에 정말 보석같은 드라마들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조용한 희망도 정말 보석같은 작품입니다. 남편의 학대를 피해 도망쳐 싱글맘이 된 알렉스는 우리에게 미국의 극빈민층의 모습을 거짓없이 보여줍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난 순간이 몇 번 있을 정도로 주인공 알렉스를 연기한 마거렛 퀼리는 놀라운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때 알렉스가 처하는 고난이 남성을 안 좋게만 표현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뉴욕타임즈에 실린 스테퍼니 랜든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저는 남성 여성의 이야기보다 딸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은 한 지방 가장의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애플TV 오리지널 드라마 테드 라소는 유튜브 리뷰로 만들면 조회수 정말 안 나올 스타일의 드라마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중 가장 취향 안타고 모든 분이 좋아하실 드라마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때 스토브리그를 예로 들곤 합니다. 스토브리그에서 남국민이 야구팀 단장이 되는 이유가 맨날 꼴찌만 하는 야구팀을 해체시키기 위해 야구 경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을 단장으로 세우는 거였죠. 테드 라소도 비슷합니다. 구단주인 레베카는 축구를 전혀 모르는 테드를 감독으로 고용하고 그 이유는 바람핀 전 남편이 사랑하던 축구팀을 망치려는 거죠. 하지만 테디의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고난을 헤쳐나가는데 드라마에 악역이 없고 모든 캐릭터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매력적입니다. 축구팀 이야기인데 축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트콤이라 정말 부담없이 가볍게 볼 수 있죠. 1화만 보시면 시즌2까지 완주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 능청스러운 테디의 임기응변을 보신다면 이 드라마 어쩌면 인생 드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존 프라임 오리지널 드라마 보슈는 올해 공개된 7번째 시즌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진존된 시리즈를 소개해드린 작품이라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수사물입니다. 오프닝 중독이 상당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특유의 음악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끝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같은 야경.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2022년엔 더 대박나서 모두들 보슈처럼 멋진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커뮤니티에서 언급했지만 저는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뷰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시청 인구가 왕자의 게임을 넘어섰다는 것과 불법 다운로드 횟수도 워킹데드를 추월했다는 기사를 보고 내 안목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수상한다면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을 재미있게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평했던 부산행도 저는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욱은 이 드라마의 메시지에 공감을 해서인지 입을 틀어 막으며 완전히 드라마에 빠져 시청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연출이나 개연성에 허점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작품에 호불호가 있고 이 작품에 특히 심할 만한 요소가 많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질문, 특히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신에 대한 메시지, 모든 것이 제 취향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의 지옥 리뷰만 연령 제한이 걸려
추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옥을 재밌게 봤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의 리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만달로리안은 스타워즈 팬이 아니어도 비명을 지를 만한 최고의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시즌2를 보셨다면 시즌3의 드라마가 흘러갈 방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타워즈 팬이 아니셔도 시청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란 느낌보다 서부극이란 느낌이 강합니다. 조만간 진존잼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놀라운 결과는 HBO가 죽을 썼다는 겁니다. 매년 최고의 드라마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게 HBO 작품이었는데 올해는 석세션을 제외하고는 평타를 치는 작품도 찾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 작품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바라이언 콕스와 제레미 스트롱은 이것이 연기인지 아니면 다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로이 패밀리는 TV 방송국과 미디어 그리고 테마파크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 가문입니다. 그런데 창업주인 로이 로건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고 하나같이 나서 빠진 자식들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을 시작합니다. 이때 드라마는 미국의 냉소적인 모습과 재벌들의 삶을 블랙 코미디로 연출하는데 이것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호흡이 짧은 영화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드라마만 보는데 솔직히 디즈니에서 공개된 마블 드라마엔 전부 실망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키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 드라마만은 MCU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로 독자적인 여러 이야기를 다루며 로키가 여러 시간대에 개입하는 이야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키가 마블의 여러 시간대에 개입해 말썽을 피운다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가 어퍼컷이 선정한 21년 최고의 드라마에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볼 때 정붙일 캐릭터를 찾습니다. 그 캐릭터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주변 인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인물이 회차를 거듭하며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캐릭터의 선택에 공감하거나 아쉬워하며 오래오래 정들어가는 게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DP에선 주인공 안준호가 겪는 여러가지 일들이 단순한 공감이나 아쉬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 보이지 않는 내일. 많은 리뷰에서 군대의 부조리와 부도덕함을 이야기했으니 저까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런 어두운 면을 담아야 하고 그런 답답하고 화가 치미는 상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봄이 왔으면 좋겠지만 봄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만들어지겠죠. 시즌이 거듭되면 오래 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짧더라도 강력한 그리고 사실적인 혹독한 겨울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겠죠. 가끔 군대를 간다고 인사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